예, CBS 박종현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노컷대로는 이어가는데요. 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단식 7일째를 맡고 있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고비일 것 같다. 일부에서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 현장에 이제 현역 의원들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가서 장동혁 대표를 찾았고 또 오늘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도 해외 출장 일정을 앞당겨서 귀국해서 오늘 현장을 갔습니다. 그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7일째입니다. 저도 뭐 사실 이제 저희가 또 제가 또 귀국했으니까 저희 당내 인사들과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님이랑 또 박준태 의원님 등과 상의해가지고 뭐 너무 늦지 않게 대표님께 또 공동 투쟁 방안 같은 것을 마련해가지고 또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장도혁 국민의힘 당대표 두 분이 이제 오늘 오전에 만난 장면 보셨는데요. 자, 일단 우리 장 소장님. 네. 자, 이 장면 두 분이 함께 있는 장면. 어색해요, 저는. 솔직히 왜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뭐 통일교 뭐 공천원금 특검을 주장하면서 단식을 하지만 그동안 보여왔던 행동이나 메시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하고 뭐 불법적인 비상금에 대해서는 사과 아닌 사과는 했지만 윤어게인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자들 당직에 임명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예. 윤어게인당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극도적으로 혐오하고 있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앉아 있는 모습 자체가 예.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저렇게 어색한 모습을 연출한 거는 결국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잊혀져가는 개혁신당의 존재감, 주도권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과 예.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는 좀 만만하고 보수파 진영과 내가 함께해야 어차피 2028년 뭐 다음 총선이라든지 다음 2030년 대선 여기에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유혹에 미끼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동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그렇게 뭐 강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러한 행동들이 향후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길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준석 대표와 같이 공동 투쟁을 하면서 예. 장동혁 대표가 진짜 개몽되고 개과천선해서 윤석열 세력과 윤어게인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고 예.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개혁과 쇄신을 앞당길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의힘과 보수파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본인 SNS에 이제 그런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같아요. 그 SNS에 쓴 글 중에 따로 또 같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게 어디 있어요? 따로 또 같이 그럴 수 있지. 뭐 따로 말 하기도 없어요. 같이. 그런 거 없어요? 저 장소연 말이 100%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장소연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애정이 있습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거든요. 저 엄청 요도먹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준석 저는 대표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계산이 빨라요. 예. 근데 왜 윤어게인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하지? 거리를 멀리 둬야 되는데 차라리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같이 서 있는 게 더 그림이 중도층에서는 맞지 이게 맞지 보수의 같은 공통분모라면 거기에서 보수의 가치를 우리가 재건해 봅시다 하는 게 맞는데 왜 같겠어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지방선거 되는데 본인 향해 돌아가서 지방선거에서 뭐가 본인이 얻을 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는 죽은 패로 보고 있다 이미. 여기서는 어차피 죽은 패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내가 나중에 가져가야지 이게 있고 또 계산을 해보니까 통일교 특검이랑 공천원금 특검이요. 사실 뜯어보면 신천지 보호 특검이에요. 신천지 지켜줄게요 단식.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철규 의원과 또 누구죠? 김정재 의원 그 공천원금 녹취 지켜줄게 단식. 요거를 모르겠어요. 이준석 의원이. 요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게 공동투쟁의 어떤 명분을 세워놓고 내가 장동혁 지도부 안고 가다가 나중에 지방선거까지 갔을 때 본인이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먼저 막대기를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엄청 견제하잖아요.
저도 100% 제가 먼저 나중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니까. 다 보고 한꺼번에 비판해 그렇죠. 주세요. 아니, 저도 동의해요. 예. 왜냐하면 한동훈, 장동혁 선에서 어쨌든 장동혁 손을 잡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응. 이준석 대표가 그렇죠. 잡아준 셈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뭐 한동훈 대표가 찾아간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뭐 징계를 뭐 철회하거나 봐주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네. 이미 이제 왜냐하면 당내 결집을 잃었기 때문에 아하. 그 전보다 자신감을 더 얻었단 말이죠. 네. 지금은 아무 부담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한동훈 제거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는 일치하는 거고 그 다음엔 당연히 뭐 지방선거에서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역할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아시겠지만 지방선거는 뭐 광역, 기초단체, 시도의원 뭐 수천 명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별로 거의 없어요. 개혁신당은 선거를 치를 수 없단 말이죠. 거의. 예. 지방선거를 못 해요 거의. 아하. 대선은 혼자 나가면 되지만 국회의원도 뭐 전략 지고 나가면 되지만 지방선 은 그게 안 돼요. 아하. 최소한 광역단체 후보들은 몇 명 나와야 되고 또 기초단체도 좀 큰 데들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럼 어쨌든 같이 해서 그중에 뭐 한두 지역이라도 받는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선거연대가 당장 눈앞에 있는 거고 만약에 선거에서 뭐 잘못된다. 장동혁 체제가 무너진다. 그럼 한동훈이 아니라 본인이 일단 뭐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내가 원래 적자야. 내가 옛날에 당대표 했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예. 양수겸장이죠. 일단 한동훈 쳐내는 거 1번. 그다음에 왜 자꾸 쳐내세요? 같이 해야지. 아니 근데 어쨌든 그거의 목적으로 단식하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손을 잡아줬잖아요. 예. 그럼 그거에 약간 동의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폭망하면 그다음에 본인이 내 가서 자리. 수습하는. 예. 제가 보기엔 딱 그 저 1분만 먼저 예, 1분 얘기할게요. 하세요. 예. 이후에 우리 제가 김정일 최고께 많이 아무리 드릴게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그런 정치인이라도 예. 윤석열 세력과 예. 또 윤석열 세력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손잡고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 하거나 정책적인 연대를 한다라고 하면 그들을 지지하거나 사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말씀이군요. 아니에요. 딴 사람. 그래요? 그 누구든 그 누구든 주어는 없다. 그 대단히 상징적인 인사가 있어요. 언론에 주목을 못 받았지만 예. 최진웅 씨라고 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 팀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냐면 예. 박근혜 정권 탄핵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마지막 예. 연설 비서관이었어요. 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연설 비서관이었어요. 그분이 하면 다 탄핵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아니 있지만 어려울 때 도우러 가셨던 거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예. 거는 뭐냐면 예. 그 사람을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 특보로 임명했다라는 것은 예. 본인의 앞으로의 메시지와 여러 가지 행동들은 윤석열을 옹호하고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하겠다라고 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마지막 연설 기록 비서관을 그만두면서 예. 관저로 가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썼어요. 그때 얼마나 많이 선전선동을 많이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는 중도로 가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쇄신해야 됩니다. 이런 글을 쓰겠냐고요. 윤석열과 옹호하고 그 세력들과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장동혁 대표랑 왜 이준석 대표가 정책적인 연대, 공동 또한 투쟁 방안. 공동 투쟁 방안 이런 걸 왜 하냐고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요. 자, 이것을 물끄러미 듣고 계셨던 김종혁 최고께서 또 말씀해 주세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당장 우리 현근택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이준석이 장동혁의 손을 잡아줬다. 한동훈의 손 대신에. 그 뭐 옆에서 듣는 사람들은 많이 컸네. 이제 뭐 본인이 예. 장동혁이나 한동훈의 손을 잡아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막 그 사람들의 주가가 오를 정도로 그렇게 됐구나라고 이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예. 한동훈을 저렇게 내쳐내면서 아마 지리멸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뭐 실질로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거의 다 그 폭망해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인물만 잘 내세우면 그러면 우리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있다. 적어도 뭐 약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과거보다는 훨씬 더 나은 처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선거에서 예.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로 온 거는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았던 그런 우리 당내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거부감을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 강성 지지층들은요. 예. 그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은 예. 저런 모습 보인 거에 대해서 댓글이 엄청나요. 왜 또 이준석 만났냐? 왜 이준석을 만나주냐? 만나주느냐.
그 사람들은 똑같이 한동훈도 오지 마라. 한동훈도 오면 안 된다라고 그 사람들은 계속 얘기해요. 지지자들 때문에 또 정치를 하기 힘드네요. 그렇죠. 아니면 예를 들면 그 다문화 비서관 했던 김성애 비서관, 문화 다문화 비서관 했던 김성애 씨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자기 지지자들한테 페북에 댓글을 달면서 내가 한동훈 와야 된다, 와서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불쏘시개 쓰려고 그러는 거다. 그 사람 와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불쏘시개 쓰려는데 내 깊은 뜻을 그렇게 모르겠냐? 라고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장도혁 대표 쪽의 생각일 것이고 그거 뭐 다 알겠죠. 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준석 대표도 어느 선까지 내가 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어느 선까지 접근하고 어느 선에서 빼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끝까지 손잡고 가겠다라는 생각 끝까지 손 안 잡을 것이다. 네, 장 소장님의 걱정은 기우일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다 생각하는데 저는 다른 정책 의도가 있는 것 유승민 같아요. 전 대표가 온 유승민. 것도 굉장히 의아하게 봤어요. 유승민 왜냐하면 전 사실은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뭐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이제 네.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나올 사람이 없다. 네. 왜냐하면 배지를 떼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배지 떼고 나올 사람이 뭐 이준석이 배지 떼고 나오겠어요. 김은혜가 배지 떼고 나오겠어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왜냐면 경기도에서 배지 달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말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하지만 네. 이분이 왜 갑자기 안 내려갔을까? 만나러 갔을까? 사실은 제가 되게 의외였거든요. 갑자기 나타난 게. 근데 또 나오면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경기도지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급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어서 저는 오늘 방문이 경기도지사 열어놨다라고 보여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1월 1일 날 뉴스에 인터뷰를 오셨었잖아요. 네. 유승민 전 대표가. 제가 이제 대기실에서 물어봤어요. 정말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정말 생각 없다고 하시면 진짜 그런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유승민 전 대표가 오늘 그 현장에 간 거는 전후 처리에 관심이 많아서이신 것 같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쟁 이후 당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장 소장님도 유승민 전 대표 잘 아시잖아요. 어제 연락했어요. 왜 가셨어요? 물어보셨구나. 아니, 그거는 안 물어봐도 뭐 네. 이심전심이에요? 알만한 거고 오랜만에 이렇게 뵈서 네. 화면에 반가웠고 네. 참 대표님은 좋은 정치인인 것 같다. 되게 그렇게 슬퍼요.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나쁜 정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하나 분명한 거. 하나 분명한 거. 보수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지도 체제는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 군침 흘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도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고 저기 유승민 말하자면 전 의원도 말한 대로 전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김문수 후보도 이제 갔어요. 나도 참전해야지. 다 갔어. 안 간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포스트. 그렇죠. 근데 최근에 가장 군침 흘리는 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직 안 갔잖아. 아니 안 갔는데 이 SNS로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인간 갔어요? 폭격을 하고 SNS 이미 있잖아요. 갔어? 인간 이미 폭격을 갔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장동혁의 단식이란 게 네. 사실 보면 단식을 정말 지지하고 이렇게 측은히 여겨서 네. 뭔가 우리가 보수의 어떤 입장을 같이 힘을 합쳐서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겉모습만 이렇게 방문해서 격전처럼 하고 속으로는 군침 흘리고 있는 거지. 네. 빨리 망해라. 너무 마음이 아니, 삐뚤어진 거 나는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장동혁 이제 너무 회장님이 평가니까. 그 유승민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그냥 덕담 얘기만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고. 말이 안 되고 뭐. 뭔가 제가 느낀 거는 네, 박재홍 앵커님이 하신 말씀으로 저는 어제 행보를 좀 읽었어요. 저희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댓글에는 드네요. 박재영 너 정치 정말 모른다. 그럼 나도 모르는 건데. 모르는 게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박재영 정치 몰라. 아니 그 출마는 안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전후 참도 있는데 이 전후 참전에 끼어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공을 세워야 전후 처리 과정에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전후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끼는 거예요. 끼어야 나중에 이 참전이 가능해요. 아니 근데 그 장동혁 대표 찾아가는 게 공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방선거. 지방선거.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뭐 이런 선거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예. 자, 신천지로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예, 신천지. 오늘- 신천지 저기 얘기 안 해요? 어떤 얘기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문경, 뭐 강선우 그거 별로 경찰 수사가 다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어요. 자, 신천지. 원칙대로 살았다는 거. 원칙대로 안 산 게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거 굳이 얘기해야 뭐 되지 않아요? 진술도 엇갈리던데. 신천지가 이 정치농단한 사건, 네. 이건 지금 야당 대표도 네. 이 정치농단, 종교의 정치농단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 네. 자, 그렇군요. 신천지 이거 왜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정치농단이죠. 정치농단입니까? 신천지가 사실상 네. 어떤 당을 선택해서 음. 본인들의 입지를 탄탄하기 위해서 당원들을 대거 투입하는 그런 지령을 내리고 그게 정치에 반영돼서 정치에 영향을 줬다면 이건 심각한 범죄죠. 민주주의를 해치는. 큰 틀에서 한 최근 10년 넓게 짧게 보면 한 최근 5년 내에 한 5만 명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제 쭉 살펴보니까 윤석열, 홍준표 경선 그때 한번 있었죠. 왜냐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천지가 들어왔다. 10만. 그 다음에 한동훈, 김문수, 안철수 했던 대선 후보 경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야밤에 그 한덕수 말고 네. 그때도 천원 당원들 막 이렇게 맞아요. 대거 네. 유입됐단 예, 말이에요. 예. 1년 동안 1,000원만 내면 무조건 당원이 돼. 그런 거 제한을 풀어줬다는 것은 뭔가 유입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있었고. 그거 어떻게 잘 아시지? 아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왜냐면 그때 네. 그 문제가 됐는데 왜냐면 다른 후보들한테 그걸 네. 어떤 후보들한테 공지해 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네. 한동훈 캠프에서는 네. 그 공지를 받지 못했어요. 아하. 1,000원만 내면 예. 무조건 당원이 될 수 있다. 투표권이 생긴다는 걸 공지를 받지 못한 당에서 상태에 공개를 안 했어요. 네, 발표할 때만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게 뭐지?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예. 본인 당 대표 선거할 때 7월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 모 라디오에 나와서 예. 신천지에 대한 그 신도들의 활동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요. 신천지 신도가 뭐 죄입니까? 정치 참여하고 정치사 밝히는 게 하면서 당시 신천지 논란에 대해서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대표가 되죠. 아하. 그러니까 일련의 어떤 과정을 보면 예. 이 신천지를 막으려고 단시간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지 신천지를 정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 근데 이제 그 신천지가 국민의힘 집단 입당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지시 체계가 교회 총무 고모 씨가 12집 파장과 연락하면 청년 회장이 연락하고 청년 부장이 연락하고 지역 팀장과 구역장이 연락한다. 지시 방식은 보안위의 문서 활용 등 배제한 구두 지수를만 했다. 입당 실무 맡은 청년 부장들이 PPT 등을 통해 활용해서 교육을 했다. 입당 실행했다는 거고 뭐 필라테스 프로젝트 뭐 이렇게까지 막 공공체 작전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 변호사님. 그럼 이게 현행법으로 이게 어떤 부분이 저촉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뭐 정당 가입 같은 경우는 강요나 뭐 기망해야 되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근데 아마 이분들이 나 그냥 권유해서 본인이 나가 알아서 했다 우리 해버리면 교회 뭐 이게 신천지 공동체에서 그냥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가 한 거다. 자발적으로 했다.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제 빠져나갈 틈이 생기는데 예. 저는 이 필라테스 왜 필라테스라고 했을까? 코어 강화. 정당의 코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라테스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댓글에 있습니다. 아 댓글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홍준표 대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 대선 후보 경선 네. 그때 결국은 여론에서 이기고 당원에서 졌잖아요. 네. 본인이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일반인 그렇죠. 만나서 22년 8월 만났더니 네. 10만 명 저희들이 가입시켰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 그리고 나오는 것처럼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뭐 과천 가서 막 털고 이랬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영장을 2번이나 기각시켜줬으니까 은혜를 얼마나 갚아야 된다. 고맙겠어요. 은혜를 갚아야 그러니까 된다. 저는 이때도 10만 명이나 했을까 싶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네.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천지 신도가 한 20만 명 되나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지금 5만이든 10만이든 간에 네. 그 정도면 뒤집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막 가입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예. 투표율이 별로 안 높아요. 민주당도 투표율이 한 30%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5만 명이다 그러면 이거 뒤집을 수 있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 후보가 된 거잖아요. 결과가 바뀐 거잖아요. 예. 이게 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선 후보를 그러니까 바꾼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철저하게 수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 집단 같은 경우는 이질적인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한 중앙에서 오더를 내리면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5만 명, 10만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대선 후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악마화했었잖아요. 네. 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되면 네. 우리는 다 이제 망했다, 다 죽는다. 음. 그런 것 때문에 더 결사적으로 국민의힘에 좀 당원 가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그때만이 아니라 좀
그 이전으로 훨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보면. 당에 있을 때도 좀 얘기 들은 게 있으시구나. 전 경험도 해봤죠. 2007년도 대선 때, 네, 신천지 대선 관계자 후보 만났어요. 경선 때, 네, 네. 네, 뭐 그때도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뭐 12년 대선 뭐 후보 경선 그때도 좀 관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있는 분들이. 아니, 저는 제가 직접 경험을 맞아요. 했으니까. 예. 지역에서 네, 지역에서. 고향 그러니까 2023년 12월 26일로 난 날짜도 기억해요. 왜냐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니까. 그 고양시의 풍동이라는 지역에 그 건물을 신천지가 산지도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 앞을 지나가면서 아니 저렇게 멋있는 건물을 사놓고서 저걸 왜 텅텅 비워놓지? 저거 물류센터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지나가고 그냥 텅 빈 건물로 있는 거예요. 그걸 5년을 비워놓더라고요. 그래놓고서 5년 뒤에 그 건물을 종교시설로 그 용도 변경을 한 거야. 근데 고양시의 과장이 그냥 잘 모르니까 전결로 그걸 인정을 해줬어. 그래서 그걸 놓고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가서 그 앞에 가서 1인 시위 시위를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그 고양시장한테 이거 당신이 앞장서고 취소해라라고 밀어붙여갖고 그 사인도 받아내고 네.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같이 계속 시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우리 당에서도 아는 후배가 전화 가서 형 선거 앞두고 신천지 건드리면 형 떨어져.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사람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천지라는 데가 진짜로 여기저기에 발을 안 뻗치고 있는 데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저희는 시민들과 그다음에 목사님들 이런 분들 같이 시위하고 그래서 최종 3심까지 해서 한두 달 전에 저희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어요. 한두 달 전에. 야, 아주 CBS. 아니 근데 2012년에 우리 그 홍준표 대표 계속 얘기하잖아요. 새누리당 바꿀 때 예. 그 신천지 이름 아니냐 계속 새누리? 새누리 신천지도 예. 제가 보기 그때는 그냥 이게 알겠어. 뭐 그런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맞을 것 설득력 같- 있어. 예. 자,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강선우 의원 얘기를 또 우리 장 소장님 하자고 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했는데 김경 의원이 용산 하얏트 호텔 1층 로비에서 카페에 만나서 돈을 전달했다. 테이블 밑에 뒀다가 마지막에 딱 돈을 줬는데 이분이 아유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반색을 하면서 좋아했다고 하고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은 그 1억이 전세금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좌관이 그런 거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아 그래요. 전세금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죠. 어. 저는 사실 이제 남보좌관도 그 새 김경 강선 의원하고 같이 그 내용 정도는 공유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국장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저 누구죠 김병기 의원하고 녹취록에 나오면 예. 그럼 등장인물이 있기 때문에 예. 알고 있는 거예요. 어허. 그게 이제 각색이 됐을 가능성이 크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왜 말을 하고 들어갔을까? 무슨 면목으로? 그냥 유구무원 해야죠. 지금 국민들 앞에서 송구하다 뭐 이런 말 정도까진 괜찮은데 뭘 원칙대로 살아왔다라고 해버리면 돈 받는 게 원칙일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조롱을 당할 이런 조롱을 당한다. 왜 그런 비밀을 만드느냐고요. 무조건 국민한테 송구한 일을 했으면 정치는요 예. 침묵으로 일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 얼굴 표정 딱 죄송하다고 하고 그래야 돼. 거기 서서 원칙을 원칙대로 지키는 저도 삶을 그거 듣다가 살아왔다. 생방 중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민주당의 시의원들은 이렇게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을 해서 본인 친척 회사에 막 수의 계약도 몰아주고 그것이 문제될까봐 막 그 회사도 폐업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보장된 거예요. 오영인가 오세훈 시장 때라며요. 아니 근데 그거는 네. 김경 시의원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만든 거잖아요. 민주당 시의원이 시의회. 아니라 김경이라는 네. 그 시의원 분께서 네. 아주 굉장히 부적절한 일을 한 거죠. 네. 그거는 정치권에서 있어서는 안 될 뿐이다라고 최근에 들어가라는 사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강선우 의원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어느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2명이 더 있다. 그 구체적인 이름까지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현직 의원이 또 아니라고 서울 경찰청에서 풀을 했던데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러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예, 이것을 예. 가지고 또 수사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이 김경 시의원 늪에서 김경발 늪이 클 것이다. 그것이 훨씬 더 한쪽 발만 빠졌는데 이제 아. 몸이 다 빠지게 생겼다. 이거 빨리 지금 정청래 대표가 뭔가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개혁을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본인 가만히 있고 시스템이라가 아니라
휴먼 에러다 이렇게 말할 때가 그렇게 아니다. 넘어가시는 것은 좀 곤란해 보여요. 그럼 맨날 민주당이 하는 대로 하면 되겠다. 아니, 왜 특검해요? 빨리 특검해요. 특검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는데 사실은 저도 이번에 뭐 좀 뭐 재고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네. 이걸 사실은 지금 당에서 만들긴 만들었어요. 근데 네. 예전처럼 해서는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거든 현재 거든 자 할 수 있게끔 저도 재보센터 만드는 거를 동의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가 하얏트 1층 로비가 약간 의외예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오픈된 플레이스고 오픈된 플레이스잖아요. 거기서 막 소개팅하고 뭐 사람 또 만나기도 막 하고 만나고 하잖아요. 선 보고 아마 막 수백 명이 다 지나 그러니까 밀실 그 룸이 없거든요. 다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여기서 이런 걸 할 테이블 정도. 아래에 놓고 있다 그걸 줬다. 아, 그러니까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1억을? 게 조용히 어디 뭐 조용한 데서도 아니고 이런 큰 오픈된 공간에서 이 정도 야 대담하시다. 이런 첩보 영화 생각이 안 들어요. 보셨어요? 네? 첩보 영화 보면요. 네, 오히려 그런 데가 제일 안전해요? 제일 안전한 곳이 밀실이 아니라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제일 안전해요. 노상은 롯데리아 있어. 내가 뭐 있어. 아 내란 롯데리아. 아 롯데리아. 햄버거 집에서도 아유, 아 좋았어요. 반론 재밌었어요. 민주당이 훨씬 예. 고급지네요. 호텔 로비에서 그러네. 가격 차이가 한 10배 이상 날 텐데. 송구하다는 돈이 말씀인데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예. 그런 일이 민주당 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송구하다는 말을 드릴 근데 수 여기서 진짜 안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끝나든 간에 네. 이거는 철저하게 끝까지 발본색원을 해야 될 거는 같아요. 예. 덮어서도 안 되고 예. 덮은다는 인상을 줘서도 안 된다. 알겠습니다. 당에서도 명확하게 입장해서 내일쯤 또 공식적인 입장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놓고 때려. 자 오늘은 또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맥 수장님 돌아오시니까 또 뜨겁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빠지지 마시고 소영주 대변인. 나도 좀 빠져봐야겠다. 안돼. 이런 대우를 받지. 원래 소중합니다. 맥이 디폴트. 빠지면 맥 빠지는 거야. 예, 김종현 맥 전 빠져. 최고요. 네, 두분 맥 빠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